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하고 많은 상황들이 정리됐지만 저도 한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으며 혼자 싸워내야 했던 시간이 있었답니다. 곳에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옛 생각들이 떠올라 다른 분들 사연에 공감하는 댓글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많은 일들에 울고 웃게 되는 게 각자 참 다르면서도 비슷한 면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저도 용기 내서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 후 한순간에 변해버린 남편에게 잊지 못할 복수를 남겼던 이야기인데요. 같이 들어주시겠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는 동안 저는 아빠 회사에서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빠는 작은 면세점 벤더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요. 대학 졸업 후에 번번이 취업 기회를 놓쳤던 저는 아빠 회사에서 사회생활감이라도 익히자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기까지도 장기 근속을 하는 처지가 돼버렸죠. 국내 여러 화장품 브랜드들의 제품을 주요 면세점에 공급하고 블렌딩을 돕는 일을 했었는데요.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면세점 사이에서 적당한 조율을 해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빠 등에 업혀 쉽게 일한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배우고 일하기로 마음먹었었죠. 더는 이 아빠한테 대체 언제쯤 사위를 보여줄 셈이냐. 내 친구들 딸내미들은 시집가서 애까지 낳았더라. 아빠도 참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결혼을 강요해. 그렇게 딸내미 걱정되면 일을 좀 적당히 시키던지요. 사장님, 얘가 시집 못 가는 걸 결국 아빠 탓하는 거냐? 나 참. 아니, 사실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안 그래도 조만간 아빠한테 소개하려고 했었어. 우리가 나이도 있으니까 가볍게 만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결혼 얘기도 슬슬 하고 있는 중. 아, 그래, 왜 말 안 했어? 어서 데려와. 남자는 남자가 봐야 진가를 아는 법이야. 어릴 적 일찍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혼자서 절 키워내시며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본인이 엄마 몫까지 2인분을 온전히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을 테고요. 그런 아빠에게 사귀는 사람을 소개시키는 일은 저에게도 꽤나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빠 회사의 보탬이 되고자 당시에 인사동 근처에는 어학원을 다녔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평일에는 회사 일을 하느라 늦은 저녁 강의를 듣는 직장인 반을 다녔고 비교적 적은 수강생 숫자 덕분에 근 2년 동안 많은 정기 들며 커플로 발전할 수 있었죠. 부천 쪽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을 다녔던 남편은 해외 화물 통관을 대행하는 일을 했어요. 국내외 물건들을 입출항시키는 부분이 제가 아빠와 하고 있는 일이랑 어느 정도 접점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우리 두 사람만 공통 분모들을 만들어가며 달달한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빠한테 자기 소개시키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야. 왜 사실 난 좀 긴장돼. 아버님은 사업도 하시잖아. 식견도 넓으실 텐데 일단 난 지금 엄청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모아둔 재산도 얼마 없잖아. 그런데 자기랑 결혼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좀 시기상조인 건 아닌가 싶고 걱정도 많으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앞으로 진짜 잘 살아가는 거 보여? 드리는 게 최고 효도야. 걱정 말고 인사드리자. 아빠도 자기 좋아하실 것 같아. 남편은 첫 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대화하는 상대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공감해주고 왜 말도 유독 예쁘게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남편이 그런 남자 유형이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조리 있고 다정다감하게 들렸고 배우 조승우를 쏙 빼닮은 외모도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학원에서의 평판도 워낙 좋았습니다.
저런 남자가 아직 여자친구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으니까요. 오랜 시간 연애를 한 이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은 남자로 제 옆에서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또 그 사람의 모습에 반할 만큼 저한테는 인상적인 남자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남편과 아빠의 첫 대면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남편의 성실한 모습과 믿음직스러운 면모에 반한 아빠는 당장 결혼하라며 저를 보채셨어요. 당장 결혼 준비해. 그만한 남자. 요즘 없다고 봐 보니까 바둑도 둘 줄 알더라.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너랑 잘 맞겠다. 싶어. 어우, 아빠는 무슨 바둑으로 사위로 삼아. 그래도 아빠가 맘에 든다니 다행이네. 그래, 맘에 들고 말고. 내 엄마도 살아생전이었으면 우리 사위 너무 맘에 든다며 호들갑 좀 떨었을 거야. 홀로 사업하시며 바쁘게 지내온 아빠를 두고 내가 너무 결혼을 미뤄왔던 건 아닌지 반성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고 서로의 미래를 축복하며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만 결혼을 하면서 작은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남편 직장이 부천이고 아빠 회사가 남양주 쪽이어서 저희 신혼집에서 각자 출근이 좀 번거로운 점도 있었고 당시 남편의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경연난을 겪기도 했었거든요. 아빠는 사위한테 일을 가르쳐 줄 겸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빠 회사에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자네가 꼭 내 사위라서 일을 가르쳐 주겠다는 건 아니야. 사장의 입장으로 봐도 자네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보여서 그래. 게다가 전 직장에서 수출입 관리 업무하며 겪어본 노하우도 있을 테고 밴드업이라는 게 결국 브랜드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해서 그것만 좀 여기서 나랑 같이 배워가면 될 것 같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버님 기회를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배워서 자네 이름으로도 사업도 좀 해보고 남자가 한 우물 파면 끝을 봐야지. 우리 사위 잘 되는 게 내 딸 녀석에게도 좋은 일이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지. 안 그래. 사실 아빠 스타일이 사업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사분사분한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아빠 회사에서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혈질 사장님으로도 유명했어요. 돈이 오고 가는 일에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며 실수하는 직원에겐 불호령을 내리기도 했고 거래자 화장품 브랜드들이 질 낮고 가격만 싸게 기획한 제품들을 공급하면 직접 찾아가서 목청 높여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이 저희 아빠였어요. 그런 아빠가 마치 후계자를 키우듯이 남편에게 업계 노하우까지 전수해주면서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저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었죠. 아빠답지 않게 요즘 왜 이래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많은 걸 알려주는 거야. 나중에 회사라도 물려줄 셈이야. 이 회사가 어떻게 기원한 회사인데 물려주길 누굴 물려줘. 너한테도 안 물려줄 거야. 이 회사는 그럼 왜 그렇게 내 남편 챙기는 건 챙기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야. 아무리 내 사위라지만 저 녀석 제법 사업머리가 있어 보이더라. 하나를 알려주면 바로 10가지를 구상하는 게 보였거든. 넌 내 남편, 내조나 잘해. 내가 잘 키워서 지 이름 달고 사업체 하게끔 만들어줄 테니 사위의 딸까지 당신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나날도 아빠한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대시는지 아빠는 남편에게 많은 사업적 노하우를 전수해주며 스스로 독립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업의 일도 몰랐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작게라도 회사를 차려나가는 것에 욕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그 바람은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 장인어른 덕분이야. 내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게 되다니 남들에 비하면 구멍가게로 보이겠지만 나 정말 너무 뿌듯해.
당신 만나고부터 계속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 진심으로 고마워.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다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아빠도 도와준 거고 이제부터 나도 옆에서 내조하며 잘 도울 테니까 쭉 성장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자. 실제로 남편은 아빠한테서 배운 화장품, 브랜드 벤더 사업을 그대로 전수한 것 같은 성격의 회사를 차렸어요. 우리나라에 워낙 화장품 브랜드들도 많고 면세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들은 점점 늘어만 가는 상황이었기에 같은 업을 하는 회사라도 아빠는 흔쾌히 남편의 사업 시작을 도와줬습니다. 업체들마다 미세하게 다른 제품들의 성격그들이 추구하는 타깃층들, 각 기업들이 면세점 사업하며 까다롭게 잡는 기준들을 몸에 체득하게 된 아빠의 작전은 남편에게도 큰 도움이 됐었죠. 그 후 남편이 차린 회사가 기대보다도 엄청나게 큰 성과를 보였고 규모 또한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게 됐습니다. 아빠는 같은 업계 사장으로서 배 안 아파 내 남편 회사가 이제 아빠 회사만큼 커졌는데 왜 배 안 아파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배 아파 잠도 안 온다 됐냐. 그치만 내 사위 사업 잘 돼서 내 딸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좋아서 잠도 안 와. 이러나 저러나 잠은 못 자는 팔짱아보다. 내가 그래도 나한텐 내 딸이 최고니까 어찌됐든 좋은 일 아니겠냐. 그저 내 딸, 내 사위가 먼저라는 아빠는 본인 사업체만큼이나 급속도로 성장한 남편의 회사를 두고 잘된 일이라며 연신 축하해 주셨어요. 워낙 벤더 사업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시기였던지라 남편과 아빠 회사가 크게 부딪힐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하는 영업적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많은 부분을 아빠는 그 사람에게 양보해 줬습니다. 오히려 신생기업 쪽으로 추천드린다며 오지랖 넓게 남편 회사 쪽으로 일감을 토수해 주시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훈훈한 사업가들을 곁에 두고 저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던 무렵 뜻밖의 시련이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빠 회사가 거래처들의 자금 문제로 급작스럽게 위기를 맞게 됐던 것이죠. 아마 그때가 우리나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며 떠들썩했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아빠, 괜찮아 거래처? 분들이 나한테 연락 와서 아빠한테 미안하게 됐다고 얘기하던데. 난 도통 무슨 일인지 몰라서 왜 힘든 거 얘기 안 했어. 나한테 그런 얘기 딸내미한테 해서 뭐 하겠냐. 무슨 놈의 역병이 이렇게 창궐할 줄 누군들 예상했겠어. 그냥 잘 참아보지. 뭐 돈 문제야 내가 잘 메꾸면 되는 거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면세 사업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거래쳐 돈까지 배상하라니. 무슨 달벼락이야. 그걸 아빠가 어떻게 혼자 감당하냐. 말야 됐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뭐 사업 하루 이틀 해보는 것도 아니고 잘 이겨내 보마. 당시 코로나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유수의 대기업들은 면세점 사업을 잠시 접어두게 되며 오프라인 사업체를 주로 거래하던 벤더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 회사가 그 대표적인 피해 업체였고요. 같은 사업을 하던 남편 회사는 비교적 스타트업 화장품 회사나 온라인몰을 위주로 납품하는 브랜드들이 많았던 탓에 큰 악재가 없었어요. 오히려 온라인 전용 면세 사이트 지분을 넓혀온 덕분에 사업자는 더욱 규모가 커지고 있었죠. 거기에 탄력받아 본인 회사가 직접 만든 화장품 생산 사업까지 대박이 났고 비건용 화장품이라는 포지션마저 시대 흐름에 잘 승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남편의 회사는 유명세를 떨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저에게는 이전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외박이 너무나 잦아졌고
다정다감했던 성격은 온데간데 없고 예민함으로 가득 차 저에게 신경질을 내는 날도 많았습니다. 근데 또 그게 유독 저한테만 그러는 느낌이었어요.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사람 좋은 표정과 말투로 대화하다가도 집에만 돌아오면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요즘 당신 일이 바빠서 그런지 좀 예민해 보이는 거? 알아? 내가 뭘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왜 또 10이야 12는 10이라니? 왜 또 말이 그래? 가만 봐도 요즘 당신 진짜 날카로워졌어. 그때 내가 부탁했던 건 어떻게 됐어? 부탁, 무슨 부탁? 아니, 아빠네 회사 요즘 들어 자금난이 좀 심해졌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새 잊었어. 당신이 좀 도와드리면 어떠냐고? 내가 아무리 와이프라지만 물색 없이 도와달라고는 못하겠고 진지하게 그런 부분은 정식으로 부탁하는 거야. 장인어른 회사가 그렇게 된 게 내 탓이야. 그리고 나도 힘들어. 요즘 지금 같은 시국에 안 힘든 회사가 어딨냐. 옛날에 저희 부부 대화는 그간 남편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던 날이라서 지금도 명확히 기억이 나네요. 돈 얘기만 나오면 끝도 없이 예민해지던 남편은 아빠의 회사에 자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늘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간 업계 선배로서 장인어른으로서 도와줬던 정기 있고 노력이 있었을 텐데 남편은 무심하리만큼 외면했습니다. 물론 남편한테도 하소연해 봤죠. 요즘 진짜 남편이 좀 이상해. 아빠는 못 느꼈어. 나야 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원래 예민하게 굴 때도 있는 법이야. 얘가 그거 가지고 훈수 두는 게 남편 입장에선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지. 뭐 내가 섭섭한 건 아빠한테 도움 좀 주면 안 되겠냐는 말에도 어쩜 그렇게 냉랭하게 굴 수 있냐는 말이야. 같은 말이어도 남들보다 예쁘고 자상하게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어 내가 뭘 또 나서서 강서방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안 그럼 아빠 진짜 부도나게 생겼는데 내가 그럼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동안 아빠가 해준 거에 비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해 난 됐다. 그만해. 차라리 내가 한번 강서방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마. 나도 장인이랍시고 도와달라고는 못하겠고 정중하게 부탁을 좀 해보면 되지 않겠나 싶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니 면목이 없네. 급기야 아빠와 거래하던 몇몇 클라이언트들은 파산에 이르렀고 은행권 대출로도 감당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위기를 모면할 정도의 도움은 남편 선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정도였고 결국 아빠가 직접 남편 회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강서방,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많이 놀랬지. 아버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우리 얼굴 본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솔직히 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집사람한테 안 그래도 전에 듣긴 했댔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안 외려운 사람이 어딨겠어요. 알다마다 그래도 이렇게 면목 없이 찾아와서 내가 부탁 좀 하겠네. 이번만 좀 도와주면 죄송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집사람도 저한테 맡겨놓은 돈 있는 양구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장인어른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귀찮게 구시는 거 저 좀 불편하네요. 귀찮다니 그 말은 내가 좀 섭섭하게 들리네. 섭섭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많은 걸 알려주시고 전수해 주신 건 감사한데 이 사업체 키운 건 저도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예요. 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그걸 꼭 도와드려야 되는 의무라도 있나요? 자네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나도 내 말은 좀 해야겠네. 솔직히 나랑 거래하던 업체들 홀랑 다 가져간 게 자네 아닌가. 내가 말은 안 했다만 코로나 터진 이후로 일이 뚝 끊긴 것도 나 몰래 영업해서 더 낮은 마진으로
거래 등계 자네 회사라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만 도움을 좀 주면 그만하세요. 그게 왜 저 때문이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거래처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걸로 휘청이실 사업이면 장인어른도 이제 사업 내려놓으실 때 된 거 아니냐고요? 아빠는 남편의 그 말들이 마음적으로 많이 사무치셨다고 해요. 자네들은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을 정도로 면전에서 대놓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던 남편을 견뎌냈을 아빠 생각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빠는 그날 남편 회사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도와달라며 부탁을 했고 참다 못한 남편은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죠. 저도요, 사업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결국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 틀린 거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돈 없는 장인어른 상종할 의무도 여유도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자네 말 다 했나? 어떻게 나한테 상종하기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응? 못 들으셨어요. 그만 꺼지시라고요?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어지간히 하라고 하세요. 저도 요즘 죽겠습니다. 아주 사실 그날의 일도 제가 아빠에게 묻고 물어 겨우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편 회사에 찾아간다던 그날 이후로 아빠는 안 그래도 힘든 회사 일에 더불어 맘적으로도 많이 상처받으신 듯 보였어요. 하물며 남편마저 그 일 이후로 며칠간 외박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전부터 쌓여있던 제 감정도 그날을 계기로 폭발하게 됐습니다. 요? 며칠간 집에도 안 들어오고 당신 진짜 요즘 왜 그래? 내가 장인어른 회사 일 안 도와줬다고. 또 잔소리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좀 잘 된다. 싶으니까 아주 돈으로만 보이지. 이런 말들 내뱉는 것도 내가 일단 당신 모습 아니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나도 네 아빠가 가족이니까. 마냥 도와달란 거 아니야. 같은 업을 하는 파트너로서 아빠한테 많이 전수받은 것도 사실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당신 아빠 회사 거래처 탐냈던 거 나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일부러 접근해서 다 채운 거 맞잖아. 안 그래. 너 함부로 말하지 마. 네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그동안도 나 무시하면서 작은 회사 다닌다고 은근 눈치 주는 거 고가웠는데 솔직히 요즘 나 어깨 펴면서 살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장인어른도 너무 태만하셨던 거야. 평생 맘 놓고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사업 쉬운 거 아냐. 그리고 그렇게 쉽게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도 거지근성 키워주는 거야. 진짜 아버지 생각하는 거면 당신도 판단 잘하란 말이야. 연신 쏘아붙이는 남편의 말들은 며칠 동안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받아치며 따질 힘조차 없었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남편과 부딪히는 말들이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젠 그냥 서로의 생채기를 건들고 헤집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생각했어요. 진짜로 내가 변한 걸까? 그동안 남편을 대하는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만큼 상대가 따라온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온갖 원인을 저에게 찾아 해결하려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다는 건 머지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이 겹친 어느 날 남편의 차 운전석에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옆에는 술 취한 남편이 조수석에서 머리를 기우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누구신데? 남편 차를 어머, 안녕하세요. 사모님이시구나. 저는 사장님 회사 직원이에요. 오늘 회식이 늦어져서 저는 술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운전해 모시고 오게 됐거든요. 어머, 근데 집에 사모님 안 계시다고 들었어가지고. 네, 그러셨구나. 대리를 불러도 됐을 텐데
굳이 이 시간에 손수 운전까지 하고 그러셨어요. 사장님이 술만 드시면 절 그렇게 찾으시거든요. 얘기 못 들으셨나 보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근데 이 시간에 다시 집까지 가시려면 멀지 않겠어요. 아, 저 요 근처 살아요. 같은 동네인데도 사모님은 이렇게 처음 뵙게 되네요. 그럼 전 이만 저희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딱 봐도 20대 후반 정도의 어린 티가 나던 그 여인은 남편 회사에 근무한 지 3년 정도 되어가는 직원이었습니다. 가끔 남편 회사에 찾아갔을 때 안 그래도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듯 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지도 몰랐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여직원을 찾았는지도 몰랐던 저는 뭔가 쎄한 느낌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남편 옷가지에서 낯선 여인의 머리카락이 묻어 나온 걸 계기로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게 되는 이야기요. 그런 일은 드라마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이후로도 대놓고 여자 향수 냄새를 배인 채로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그나마도 외박이 더 심해져 일주일간 이틀 정도를 빼고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문제 삼으면 아빠 사업에 자금 지원 좀 해 달라는 일 이유로 저에게서 거리감이 느껴졌다나 뭐라나 그런 이유를 대가며 저를 피하더군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머지않아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빠 회사가 위기를 넘기고 점점 예전의 상황을 회복하게 됐던 겁니다. 아무리 파산한 거래처들로 피해를 입었다고 한들 워낙 사업하던 시절 인간적인 면모로 평판이 좋으셨던지라 화장품 업계의 인맥분들이 꾸준히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걱정해주고 도와줘서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다시 자리 잡게 됐구나. 이 나이에 나도 많은 걸 느꼈어. 원숭이도 나무에서 무조건 한 번은 떨어진다는 사실 말이야. 진짜 아빠 주변에 고마우신 분들이 많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남편한테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부탁하지도 않았을 텐데 요즘도 강서방 집에 잘 안 들어오냐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신경 안 써도 돼. 회사만 신경 쓰셔요. 월급 줄 여력 없다고 내보냈던 직원들. 빨리 다시 다 불러. 아빠 그동안의 보상으로다가 월급도 좀 올려주고.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아마 다음 분기부터는 우리가 직접 샴푸나 비누들도 생산하게 될 거다. 아빠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받았던 제안들 중에 한 클라이언트가 샴푸 생산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던 겁니다. 다행히 그 제안을 계기로 아빠의 회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됐고 함께 사업을 확장한 브랜드 역시 연예인 마케팅으로 대박을 일으켜서 아빠 회사까지 동반 성장하게 됐어요. 코로나 시국에 새로운 성장을 이룩한 회사라며 업계에서도 조명을 해줬고 어느 때보다 아빠가 고단한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물이 큰 빛을 보게 된 거죠. 아빠 회사에 대한 걱정이 줄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대박이 나게 되니 이제 제 인생에 대한 시름을 정리하기로 마음이 굳혀지더군요. 사실 아빠한테 다 얘기는 못했지만 그 시기 즈음 저희 부부는 거의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실제 남편은 그때 그 여직원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둘은 회사 근처였던 남양주 모처에 아예 살림을 차렸다고도 전해 듣게 됐죠. 사람이 아는 만큼 신경 쓰게 된다고 저도 참다 못한 호기심에 남편과 바람이 난 여직원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며 소가리를 여러 날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절 보라는 듯 남편과 다녔던 데이트 사진을 마구 올려대는 걸 보며 어디에도 하소연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하루는 맘먹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집에 오랜만에 들어오네. 이젠 좀 솔직해지지 그래. 또 무슨 시비를 걸려고 당신 요즘 나랑 살기 싫은 거야.
같이 살아봤어야 살기 싫다는 소리도 나오지. 당신 요즘 다른 살림 차렸니?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하는 거. 솔직히 부부끼리도 예의 아니지 않아? 내가 이래서 집에 오기 싫은 거야.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나만 보면 시비 거는 당신이 이제 지친다고. 내가 지금이라도 얘기해. 당신이란 사람이 차라리 솔직해지면 나도 더 이상 괴롭히기 싫어질 테니 말이야. 얼마나 됐어. 다른 여자 만난 지 난 떳떳해. 법적으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정리해줄게. 끝까지 여자 때문이라고는 죽어도 말 안 하는구나. 정리 갑자기 일확천금이 쥐어지니 가족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너야말로 남편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염치 없이 구는 것도 그걸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내 성공을 내 도움으로 이뤄냈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법적으로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저는 남편과 헤어질 준비를 심적으로는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탓에 저는 상간녀 소송을 준비해야 했고 이 소송을 성공시키는 것만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생각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다시 되짚어내야 할 안 좋은 기억들도 다시 끄집어내는 오랜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럴 땐 그냥 포기할까 싶다가도 그 사람이 꾸준하게 내뱉던 험악한 말들, 제가 받은 상처들이 너무 굶어 이 악물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혼 준비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건지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이 정도면 소송할 전반적인 준비는 다 완료된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더 고생하셨죠. 참 힘드네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무심코 선택한 결정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선 제일 씩씩하고 잘 견뎌내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살아내실 거예요. 아참, 그리고 위자료 부분은 어떻게 가닥을 잡으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라는 거 없어요. 전 그 사람 재산도 솔직히 잘 모르고요. 금전적인 부분은 어느 순간부터 저랑 공유를 안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도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 이것저것 따로 조사되어지는 데이터들이라는 게 있는데 남편분 회사 사정이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회사가 사정이 안 좋다고요.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긴데 전혀 몰랐어요.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 회사 사정뿐만 아니라 남편분 개인 대출 체납은 기본이고 개인 파산 상담까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파악되고 있어요. 자세한 건 이분이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혼이라는 게 원래 합의해야 할 부분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혼을 준비하며 변호사분에게 처음 듣게 된 남편 사업에 몰락몰랐던 사실이 늘 놀랍고 가슴 아픈 일들만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회사가 금전적 문제로 위기에 놓였고 개인적인 신용에까지 영향에 미칠 정도가 됐다니 나 모르는 사이에 급속도로 그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싶다가도 마음 한편에 시원한 사이다를 벌컥 들이마신 듯 속 시원한 기분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제가 아내라고 해도 거의 별거 상태로 지내는 이 상황에 그 잘난 자존심으로는 절대 아무 얘기조차 안 하고 싶었겠죠. 제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던 것도 알았을 테고요. 남편 회사의 파산 위기는 결국 아빠한테까지 전해지게 됐습니다. 요 몇 개월 동 니들 부부가 연락도 없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아빠는 또 어디서 전해 들은 거야. 그 사람 아주 망해도 시끌시끌하게 망했나 보네. 그 사람이라니 너는 네 남편 일을 그렇게 남 일처럼 말하니 이제 남이 될 거니까요. 사실 나 이혼 준비하고 있어. 아빠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남편 회사 사정이 그렇게 됐으면 나한테라도 도움을 요청해서 네가 옆에서 잘 추스르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이혼이라니 도움 그 사람이 아빠 힘들 때 어디 들여다봐 주기라도 했어. 거지근성 운운하면서
돈 없는 장인 필요 없다고 꺼지라고 한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사위라고 또 도와주고 싶어. 아빠는 내가 뭐 강서방이 예뻐서 도와주냐.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지. 그나저나 이혼이라니 무슨 말이야. 대체 니들 부부 요즘 무슨 일 있는 거냐? 그 사람 바람 폈어. 아빠, 아니 바람이 아니라 그냥 따로 살림 차린 것 같아. 우리 따로 산 지는 6개월 넘었고 그이도 쭉 다산 쪽에서 출퇴근해. 같이 일하던 여직원이랑 산다고 소문 다 났고 할 말을 잃은 아빠는 그간 있었던 일들에 적지 않게 놀라신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손짓에도 뿌리치던 사위가 그래도 안 됐다며 도움을 주려던 아빠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되려 화가 치솟아 올라 주체할 수 없는 듯 했어요. 다음 날 곧장 남편 회사를 찾아간 아빠는 1년 전과는 역전된 상황으로 남편과 대면했습니다. 고이한 놈 같으니라고 어디 와이프를 두고 다른 살림을 차려 그러고도 네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던 거냐.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아, 이젠 제가 어려워지니까 복수라도 하러 오신 거예요. 장인어른답지 않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복수 내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네 놈 한 대 치고 갚아주고 싶지만 내가 다른 걸 준비했지. 대놓고 내 딸 두고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 거에 대한 복수라면 복수겠구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빠는 얼마 남지 않았던 남편의 거래처 라인들을 거의 모두 본인 회사 쪽 거래량으로 돌려놓으셨어요. 파산 직전에 위기를 겪고 있던 남편에게는 마지막 동아줄 같은 업체들이었기에 진짜로 아빠가 그들을 본인 거래처로 돌려놓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처음엔 남편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요, 내일 다 전화 돌려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교란 작전 펼치시는 건 진정한 비즈니스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와이프랑 사이가 좋은 건 아니죠. 그치만 모든 잘못을 저한테만 돌리시는 것도 도의는 아닌 것 같네요. 도의 내 딸 자식이 혼자 끙끙대며 소갈이하고 이혼 준비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애비의 도의라면 이게 도의지. 뭔가. 그리고 거래처에는 내일 전화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전화해 보게. 이미 자네 회사랑은 거래를 끊는다고 다들 나랑 약속했거든. 워낙 꼼꼼한 성격의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모든 상황 정리를 다 끝내고 남편에게 찾아갔던 거였죠. 실제로 확인해 보자. 자신의 거래처들이 모두 아빠 회사로 거래를 돌리기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제서야 남편은 상황 파악을 한 듯 난처해 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장인어른 하시는 샴푸 사업, 그거에 도움될 만한 소스들 제가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돈줄인데 그걸 다 돌려가시면 저는 뭐 먹고 살란 말이에요. 장인어른 소스는 무슨 자네 도움 일절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다 전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빠뜨린 게 있었네. 사업하는 사람 말이야. 염치라는 게 있어야 돼. 지금 자네가 나한테 보이는 모습은 말 그대로 염치 없는 망한 사업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랄까 안 됐지만 자네는 사위로서도 오늘이 마지막이고 같은 사업을 했던 파트너로서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내가 존중하며 자네랑 대화를 나눌 일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하고 말이야. 두 사람이 그렇게 대면하고 있을 무렵 저는 뒤늦게 남편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연락한 거래처 사장님들도 어쩐 일인지 남편 회사에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진짜 아빠 회사로 옮겨 계약한 건지 해명하라는 식으로 연락을 돌린 모양이더라고요. 계약 한 달만 시간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시면 이거 이중 계약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거래처 사장님들은 이 같은 남편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아빠에게 너무 걱정 말라며 그간 남편의 사랑 거래하며 느꼈던 불만들을 토로하기 바빴고 이참에 사업적으로는 본인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아빠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완벽한 복수를 위해 그 자리에서 한 방을 날렸죠. 다들 바쁘실 텐데 이왕 이렇게 모이신 김에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겠어요? 전 아시다시피 이 망한 회사 대표의 아내이고요. 오늘부로 이 남자 아내로 사는 거 저도 좀 때려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요. 사업만 망한 게 아니고요. 결혼 생활도 아주 쫄딱 망했거든요. 다산에 새 살림 차려서 여직원이랑 불륜 났던 게 벌써 2년째고요. 이제 그 집도 팔아야겠네요. 전세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빠와는 다르게 이 사람은 그동안 사장님들이랑 거래하면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얼마나 취했는지 몰라요. 그 자료도 오늘 다 구해왔으니 한 분들 보셨으면 좋겠네요. 남양주에 있던 남편 회사로 그날 모인 거래처 사장님들은 저와 변호사가 준비한 각종 자료들을 함께 들여다보게 됐고 말 그대로 혼돈에 빠진 남편은 무릎까지 꿇어가며 저와 아빠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 두려웠어요. 너무 빨리 이론 성공에 취해 가정에도 소홀했고 자만에 빠져 살았던 게 맞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장인어른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처음 보셨을 때 저만한 놈 없다고 분명 그러셨죠? 다시 예전처럼 제가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빠는 잠자코 남편의 말을 들어주는 듯 했지만 절대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이 사단이 나게 되기까지 제가 있을 고생에 속상한 마음도 드셨을 테고 저 역시도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마저도 남편이 자초한 일이었기에 지속적인 감정에 저도 힘들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파악한 주거래처 사장님들은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도 일절 도움을 줄 생각이 없다며 뿌리쳤습니다. 저도 변호사도 그날 있었던 일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들을 기록했고 덕분에 제 이혼도 부침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게 생채기만 남긴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어느덧 40대의 돌싱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 아빠의 사업은 성급 중이고요. 다행히 최근 코로나 시국이 풀려가며 더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도 이제는 결혼 생각은 없어요. 아빠 회사 일을 함께 도우며 제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도 간간히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아주질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연애 시절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어쩌면 진짜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와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뭐였는지를 탐구하는 이 시간조차도 저에게는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간간히 이혼을 준비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참 고생스러웠다며 웃음을 섞어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결혼 생활에 부침으로 힘든 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제 사연으로 대리만족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